1월 9일 목요일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의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의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차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빅테크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표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7%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4%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 지금 3.49%라는 상당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젠슨왕과 만나서 앞으로 더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러한 훈풍이 반도체 기자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LG전자는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낙폭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IB 측들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내려잡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4%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을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 1.17%, 기아 2.57%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흐름으로 현대모비스까지 3% 가까운 상승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 저희는 우선 지난번에 살펴봤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로봇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클로봇을 살펴봤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38% 상승했습니다. 목표가 달성한 상황. 오늘 시장 안에서는 4%대 낙폭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기회를 다시 잡아야 할지 얼마나 더 지켜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일진전기의 흐름까지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목표 주가 달성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꾸준히 전력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목표 주가 달성한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선 클로봇부터 살펴볼까요? 얼마나 더 지켜보면 좋을까? 오늘 좀 기회일까요? 예, 저는 조정 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네. 뭐 지금 아직 뭐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아직, 네. 뭐 계속해서 로봇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 이익이 났다고 내가 내렸어요. 네. 예, 매도를 했어요. 다시 내가 올라갈 때 탈 수 있을까? 매수할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하시면 아주 네. 간단한 문제고요. 글로봇이라는 로봇은 또 트렌드에도 또 맞아요. 그렇죠.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 또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내린다, 매도라기보다는 좀더 조정 보자. 시에 네. 차라리 매수해놓고 좀 기다려보자. 그럼 목표가를 좀 더 올려야 될까요? 목표가는 11,000원 잡아주셨거든요. 예, 목표가는 예,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네. 10% 정도 더 상향해서 네. 일단 체크해보자고요. 네, 10%가량 목표가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일진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미국이 또 인프라 투자가 2025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뭐 인프라 투자하면은 뭐 말 그대로 저희 전선하고 이러한 변압기 쪽이 트렌드가 될 것인데 이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안정적인 수요 잔고의 일진전기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이제 뭐 제가 제시한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서도 또 섣불리 매도를 하게 되면 타기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풀매수보다는 예, 안정적인 좀 분할 매수 있지 않습니까? 클로봇도 그렇고요. 네. 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 임하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전력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전기 그리고 클로봇까지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보면 좋을까?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FLNG의 왕이라는 키워드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집중해보면 좋을까? 2024년 수주 상황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목표치가 97억 달러다라는 목표치를 잡아뒀는데 수주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 2024년도에 네. 그
종목별로, 그러니까 기업별로 이렇게 1등부터 3등까지의 이 평균 수주액 척당 이렇게 네. 좀 알아봤더니만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한 3천억 정도죠, 척당. 이렇게 좀 1위를 나타내고 있었고 2위가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한 2,90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적이 현재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나 저 1위한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선종을 수주를 많이 했었을까?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가 다음에 조선주를 또 투자를 할 때 해답이 나오는 거죠. 예, 고선종, 고부가가치의 선종을 누가 향후 더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러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LNG 운반선을 2척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14척 가스 운반선을 한 8척 정도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자, 요게 다 가스하고 관련된 거고요. 가스는 액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를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하고 합쳐진 고부가가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LNG 같은 경우가 척당 지금 현재 2억 6천만 달러 정도 하고 있어요. LNG가 선종에서 제일 비싸요, 현재.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컨테이너선인데 컨테이너선도 한 1억 9천만 달러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LNG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더 비싼 성과가 지금 2025년도부터 대기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 예, 그게 바로 FLNG라는 오, 겁니다. 네. FLNG는 척당 가격이 약 2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액화하고 저장하고 뭐 재기화하는 이 기술들이 굉장히 집약적인 조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FLNG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비싸요. 그게 2025년도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그걸 실마리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고부가가치 수주를 누가 얼마나 했느냐가 지금 이 시장의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열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예요. FLNG. 특히나 이 해양 중심의 외양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또 자세한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볼까요? 예, 그럼 FLNG 누가 잘할 것이냐. 그쵸. 요거 찾으면은 네, 누가 답 나오는 잘할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딱 가지고 왔는데 이 증권사의 분석을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좀 보게 되시면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2026년도 기준으로 해양 플랜트 FLNG 1.2조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1조 정도 이렇게 좀 매출을 올릴 걸로 보여요. 그러면 압축을 해보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특화가 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걸로 힘입어서 사실 2026년도, 7년도에 조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를 넘어갈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선박엔진하고 FLNG를 가진 자가 이렇게 수익성을 10%를 상회할 전망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현재 FLNG에서 서서히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까지만 해도 이런 FLNG 이러한 해양 플랜트에서 매출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분기에 페트로나스의 FLNG를 건조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분기부터 실적에 이렇게 잡히기 시작을 하고요. 이 밖에 또 신규 FLNG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랄노스라든지 넬핀이라든지 이런 주요부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피드 입찰 이제 참여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5년도는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FLNG의 시대가 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FLNG 시장 안에서 정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수익성 개선을 잡아주셨어요.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한다라고 한다면 단연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수익성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목표가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목표가는 일단은 14,000원 이렇게 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조선주에서 저희 투자자들이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높아졌다. 이런 게 우려가 크실 거예요. 지금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 2025년도의 조선주의 키포인트는 이러한 FLNG를 포함해서 신규 선종을 얼마나 더 수주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그렇죠. 보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 수주 전망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역시나 가스하고 관련돼 있는 게 2024년도, 5년도도 LNG하고 LPG도 있습니다. LPG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선박입니다. 요 선박도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비싼 고부가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조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커버하고 계속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실적도 충족시켜 줄 것이고 지금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4,000원에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HBM4, 확실히 이제 차세대 HBM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지금 시장의 관건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로 HBM4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CES 2025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HBM3E 16단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기선 제압용입니다. 어떻게 기선을 제압을 하냐면 이제 곧 있으면 HBM4가 나올 텐데 우리 기술 따라갈 자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선 제압으로 이렇게 딱 내놓는 거죠. 그럼 HBM4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16단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저희가 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단으로 가면서 SK 하이닉스가 이러한 얘기를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우리가 병행을 하되 지금 쓰고 있는 MR머프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강조를 할 것인데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원료 내재화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처럼 MR머프 형식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 6월 달인가 한미반도체 본딩 장비를 구입을 했죠. 요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처럼 TCNCF라는 필름 방식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본딩을 이게 MR머프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MR머프 방식이 대세가 될 것이고 그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다?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지금 차세대 기술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거하고 또 쭉 이어지는데요. 네. 이 MR머프, 그 앞에 어드밴스드라고 붙였죠. 그렇죠.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년도 3분기 실적이었죠.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이 993억이 나왔어요. 증권가가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점프업을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더 관련 매출이 2분기에 800억 정도에서 지금 3분기에 1,800억으로 QNQ로 한 100%, 무려 100%의 상승세를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좀 나왔냐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얘기가 있는 거죠. 북미국 엑사라고 칭하게 씁니다. 6월부터 북미국 엑사 초도 물량을 이렇게 출하를 했고 이 북미국 엑사 매출 비중의 TC본더가 43% 정도 차지할 만큼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북미국 엑사인 마이크론이 2024년도 말 HBM 캐파가 월 24K 정도 됐는데 지금 2025년도에
월 70K로 이렇게 증설 계획에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계속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아질 수 있는 게 이게 기대가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단연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표 주가까지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목표 주가부터 말씀드리면 한 14만 5천 원 정도로 네. 좀 높여 잡았고요. 네. 이 그림표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24년도, 5년도에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본더, TC 본더 쪽이거든요. 저는 저 자료를 이제 증권사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나? 네, 갑자기 저 빨간색이 크게 너무 늘어나고 커져서,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매출액이 퀀텀 점프를 한다는 얘기가 될 그쵸.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북미 고객사도 있을 테고 맞춤형 반도체도 있을 테고 이런 퀀텀 점프가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주가도 이에 반응해서 퀀텀 상승할 점프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14만 5천 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